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일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 놨던 나무 컵이 이제 오일 작업할 만큼 정도의 양이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몇 개 더 만들고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계속 장마에 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은 다른 일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오늘부터 작업을 좀 오일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작업할 거는 유리로 그러니까 액체 유리입니다. 유리로 컵의 안과 밖을 코팅을 하는 일이에요. 이 코팅하는 일이 그냥 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그 공정이 좀 필요하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중간에 사포질도 해야 되고 또 말리기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빨리 바르고 빨리 마르는 화학 오일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의 입에 직접 닿는 부분이기도 해서 최대한 친환경 소재로 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이 한 5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도 그 유리 그 코팅액이 녹지 않도록 경화시켜주는 기간이 또 한 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어떻게 최대한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또 이게 경화를 시켜야 돼요. 그 이후에라야 사람이 직접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작업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컵 한번 보여드리고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컵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작업할 건데요. 나무는 각자 좀 달라요. 나무의 소재가 육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도 있고 또 붉은색을 띠는 가죽나무도 있고 또 이런저런 나무들이 좀 있는데 다들 고급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를 유리 코팅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희석을 좀 해야 돼요. 희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다시 희석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쓰다가 남은 건데요.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아까워서요.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요. 이거는 광택이 나는 유광 코팅제입니다. 이거는 무광 코팅제예요. 물론 사용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버릴 거고요. 이거가 반 정도 광이 나는 반광입니다. 반광. 이거는 미네랄 스프릿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좀 비율을 좀 섞으면 이게 코팅제가 조금 좀 잘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한 30% 정도를 좀 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온액의 양입니다. 이거가 되고, 지금 이거는 햇볕에 노출되면은 아무래도 저에게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얼른 이거를 냉장고에다 놓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잘 희석해 주고요. 이제 지금부터 코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코팅할 때는 이 코팅액이 나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약을 좀 이렇게 발라야 돼요. 이거는 참죽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원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색이 빨간색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이 컵을 만드는데 쓰려고 하니까 나무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네요. 이제 현재 이렇게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데요. 1차적으로 코팅제를 한 번씩은 발랐어요. 그러면은 조금 한 30분쯤 후에 이거를 한번 마른 그 뒤로 한번 살짝 닦아준 이후에 그 후에 24시간을 말렸다가 그 다음에 24시간 후에는 고운 사포로 전부 다 안팎을 사포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포질을 하는 과정이 애초에 만드는 그 작업보다 더 힘든 작업이지요. 굉장히 그 난해하고 하기 싫은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몇 차례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코팅제는 3번을 칠하면 완성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컵들을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5번을 코팅 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이 코팅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조금 있다가 또 이거 마르지 않은 이 코팅제를 닦아내는 것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코팅제가 스며들다가 미처 스며들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끄지로 좀 닦아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스며들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남아있으면 사포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굳으면요. 그래서 사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을 좀 닦아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닦아 볼게요. 예, 벌써 코팅제가 저렇게 덩어리 지는 부분들이 있죠. 보이려나요? 예,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거를 좀 닦아낸 다음에 내일은 또 사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도요, 코팅이 잘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작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또 폐기 처분하거나 저 개인 스스로가 사용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품이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팅제를 왜 유리로 그렇게 굳이 제가 고집을 하느냐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컵이 다 모형도 이쁘고 그래요.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만들어 와서 값이 좀 싸게 팔리는 것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코팅제가 거의 그 화학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뜨거운 물하고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이 되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는 거고 먹는 거를 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들어갔어도요, 이게 코팅제가 변함이 없어야 하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컵 하나 탄생할 때까지 상당히 수고로운데요. 그런 면 때문에 저는 이 친환경 이 코팅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곳을 보면 그 나무의 바람 구멍, 이게 나무의 눈 속으로 이게 스며들지를 못하고 충돌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닦아 보면 이게 뭉쳐요. 이 아까 코팅제가.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온전하게 자리를 잡으려 그러면 이러한 작업들이 무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안 보이시나? 자, 이렇게 가루가 막 덩어리지죠? 예, 이것들을 마른 후에 다시 사포 작업을 하고 이 코팅제를 계속해서 스며들 때까지, 그리고 완벽하게 코팅이 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작업이 너무 지루한 작업이 돼요. 그리고 이게 마르는 시간이 2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 해서 바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덩어리져서 먼지처럼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오늘 1일 1차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같은 작업이 반복돼요. 그러면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포 작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 표면을 보면요,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보여질런지 모르겠어요.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뭐가 막 이렇게 불순물도 묻고 또 안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충돌 현상이 일어날 때 나오는 버큼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보기가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포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320방 사포입니다. 이걸 한번 먼저 1차니까 좀 굵은 걸로 해보고요. 나중에 1000방 사포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지루하게 오랫동안 진행되거든요. 밖에도 하고 안에도 하고 손잡이 속에도 다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지금 사포 해야 될 양을 물론 어제 보여드렸지만 자, 이렇게 이 양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포 작업은 이거를 다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사포 작업이 끝났어요. 모두가요. 근데 그 4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네요. 이거 사포하는데. 근데 이것도 앞으로 사포 작업이 4번을 더 해야 돼서 벌써 마음에 부담이 좀 와요. 이게 좀 쉽게 하려면 컴프레셔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넣고 훅 이렇게 뿜어내면 금세 마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3번에서 5번 하는 데까지 오일 작업 끝나는 게 한 4시간이면 4시간도 안 걸리고 한 2시간이면 끝날 텐데 이거를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인체에 들어가는 어떤 먹거리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일이 참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가슴 속에 느끼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예전에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이거 하나가 작품으로 탄생할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먼지를 세세하게 털어내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먼지를 이렇게 제대로 털어주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 액체 유리를 바를 때 이 가루가 뭉쳐 가지고요 또 표면이 더러워져서 이거를 깨끗하게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2차 코팅을 시작합니다. 방법은 이제 어제와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1차 때보다 조금씩 이제 보기가 좋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할 테니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 하고 다시 한번 카메라 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코팅이 끝났습니다. 공방 안이 너무 더워서요, 공방 앞에 그늘로 좀 나왔어요. 이제 오늘은 주된 사포가 1200방입니다. 1200방 사포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코팅제가 좀 많이 뭉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쪽에가. 그래서 이거는 320방인데 이걸로 많이 이렇게 두껍게 뭉쳐져 있는 부분을 좀 갈아내고요. 그 다음에 1200방 사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그 두껍게 자리 잡은 코팅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다 갈아내야 돼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바람도 불고, 그 마스크를 끼고 이거를 또 해 보겠습니다. 컵이 깊어서요, 손이 잘 안 들어가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수입산 그 머그잔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캠핑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깊이가 낮아요. 깊이가 낮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에서 그 머그잔을 사용하다가 그 잔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의 양이 카페에서 마셨던 그 한 잔의 양이 안 담겨요. 그래서 머그잔 크기보다 좀 더 큰 것도 있고요,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양을 보면 그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양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꽤나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의 입맛들이 길들여져서 잔에 커피를 담았을 때
어느 정도 그 양이 돼야 되고, 또 특히 그 여름철에는 냉커피를 마실 때 얼음도 넣잖아요.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 얼음도 넣게 되는데요. 얼음을 넣고 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컵은 좀 커피의 양이 좀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머그잔의 크기보다 좀 더 크게 맞는 것들이 주로 있고, 나무 형태에 따라서 약간 작은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두께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고요. 가급적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머그잔보다 좀 더 양이 많이 들어가도록 이 속을 깊게 팠는데, 그 특별한 도구 없이 손으로 파다 보니까 이게 파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고, 깊이가 낮으면 그냥 얼른 팔 수 있어요, 속을. 그런데 깊이 하려다가 보면 그게 이 속을 깊이 파낸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기왕이면은 그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컵 하나가 있어야 야외를 가든 집에서 사용을 하든 잔이 장 같아야 그 차를 마시는 기분들, 그것들이 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깊이 해보고 있는데, 실은 시중에 제가 만드는 이 잔의 깊이라든가 내용물이 담기는 그 양을 보면 이렇게 큰 잔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캠핑 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잔을 보면 좀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를 하고 나면 오일 코팅이 세 번째 될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끝나면 그 이후에 컵에 따라서 5차 코팅까지 하는 게 있을 거고, 부분적으로 3차에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일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컵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오일이 경화되는 그 한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갔을 때 이게 다 경화가 덜 되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인체에 무해하도록 이거를 오일이 끝나면 한 달 동안 더 경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액상 그 유리이기 때문에 그 완전 경화가 되어야 인체에 이제 해가 없겠지요. 그러면은 표면은 유리잔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 맥주 마셔도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소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커피잔 내지는 찻잔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이게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두꺼운 부분은 좀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또 이제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게 11개인데요. 11개 영상에 다 못 담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잠시 또 영상을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포가 또 끝났어요. 그래서 또 먼지를 털어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24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오일을 또 코팅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3차 코팅이거든요. 삼 차 코팅부터는 굉장히 얇게 펴서 발라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감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윤기가 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얇게 이렇게 펴서 바르고 나면 이제 그 뭐라 하죠? 좀 기품이 나온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4차, 5차는 이보다 더 얇게 펴 가지고요. 얇게 편다라는 것은 희석제를 좀 더 많이 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얇게 발라지게 돼요. 이제 오늘은 오일 4차 바르는 날입니다. 바르는 것은 어제와 동일하고요. (4차에서는)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코팅 작업의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5차 코팅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뭐 1차부터 2차, 3차까지 다 한번 해보면 다 똑같은 작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5차 작업은 농도가 조금 더 짙은 유광이라고 하는 그 유리 코팅제에 그 유리 코팅제를 조금 더 많이 섞었어요. 그러니까 4차까지 했던 것과는 내용이 다른다고 하면 반광의 그 코팅제보다 유광의 코팅제가 조금 더 섞였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 5차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코팅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이 코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 코팅이 완료된 모습인데요. 방금 코팅했기 때문에 아직 마르질 않았어요. 앞으로 이게 또 24시간이 흘러야 제대로 이제 손에 묻지 않고 잘 마르는데요. 그 이후에 내일 이후부터 해서 한 달 30일을 더 경화시켜야 이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한 달이 안 됐을 때 뜨거운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게 코팅제가 녹아내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생산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앞으로 한 달이 더 있어야 완전히 경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도 코팅제가 전혀 묻어나지 않고 녹아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코팅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컵 하나하나를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니까 어떤 게 예쁘고 어떤 게 안 예쁜지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다시 하나씩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